오늘날 세상은 디지털 미디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산만함과 집중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죠. 직장에서부터 여가 시간까지 스마트폰, SNS, 각종 온라인 사이트로 인해 집중력이 분산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쇼츠 콘텐츠가 대중화되면서 긴 영상은 지루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이처럼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산만함은 우리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동 디자인 분야의 권위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니리 이알이 말하는 산만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적이 있을 겁니다. 직장 동료들과 회의를 진행하는데 앉은 사람 절반 이상이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분위기는 산만해지고 회의는 산으로 가게 되죠.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지만 정작 하려고 했던 중요한 일보다는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카톡을 확인하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카웃이라는 회사는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핏빛이라는 회사는 사람들이 운동할 때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이트푸드라는 회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음식에 빠져들게끔 만들어주죠. 전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것들 모두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매력적이고 사용하게끔 제작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건 산만함이라는 게 오늘날 새롭게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2500년 전에도 철학자 플라톤이 산만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었죠.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뭘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잘 먹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밀어버립니다. 우리는 왜 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을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만함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산만함의 반대말은 집중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산만함의 반대말은 바로 견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견인력과 산만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두 단어 모두 라틴어, 트라우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당기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단어 모두 액션, 행동하다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력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향해 끌어당기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반대로 산만함은 우리가 계획한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시간으로 내가 하는 일은 괜찮지만 남이 하는 일은 경솔하다는 도덕적인 잣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누군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하는 건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만 막상 본인이 3시간 동안 축구를 보는 건 괜찮게 따지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는 축구를 보는 게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거나 가치관이 일치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축구나 SNS 둘 다 괜찮은 취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곤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뤄왔던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러고는 계획했던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이 없던 이메일을 확인하고 사전에 온 연락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파묻혀 있는 것이죠.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는 이메일을 확인하는 게 업무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 산만해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트리거입니다. 이 외부적인 트리거는 우리들의 주의를 끌거나 주의가 산만해지도록 유도하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카카오톡 알림이나 벨소리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부름이나 어떠한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트리거로부터 유발된 방해로 인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딸과 함께 집에 있을 때나 전화벨 소리가 들렸을 때 집중이 확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문제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바로 내부적인 트리거입니다. 산만함의 가장 큰 원인을 따져보면 외부적인 요인이 클 것 같지만 사실 내부적인 요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내부적인 트리거라고 하면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불편한 감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추위를 느낀다면 겉옷을 챙겨 입을 겁니다. 그리고 더우면 겉옷을 벗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배고프면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배부르면 식사를 멈추겠죠. 이건 우리를 행동으로 유도하는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불편함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면 어떤 앱을 확인할까요? 다른 것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지루함을 느끼면 무엇을 찾을까요? 아마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색다른 영상을 찾아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들이 우리가 가진 불편한 감정적인 가려움증, 지루함이나 외로움 같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충족시켜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행동이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면 이러한 근본적인 욕구를 처리하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들이나 전문가의 조언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도피처를 찾는 근본적인 이유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 감정적인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산만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산만함을 없애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편함을 주는 것을 없애거나 불편함을 대체하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엄격한 절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무조건 참을 거야.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잘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이 같은 엄격한 절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고무줄을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기면 당길수록 길게 늘어나고 고무줄이 길게 당겨진 상태에서 놓게 된다면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튕겨져 나가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담배를 필 때 중독되는 이유는 니코틴 때문에도 있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느낌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참다가 손을 딱 놓으면서 마지막에 담배를 피울 때 그동안 참아왔던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느낌,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한 절제는 때로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경외로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내가 참는 불편함을 느낄 때 그냥 포기하고 저질러버리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무작정 절제하는 것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10분의 법칙입니다. 충동적으로 딴짓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딱 10분만 참고 나서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참고 싶은 일이 케이크를 먹고 싶은 거라면 딱 10분만 참았다가 케이크를 먹기로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충동 서핑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갈망으로부터 유발된 충동을 가지고 서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충동적인 감정을 느낄 때 사실 그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루함이나 불안, 외로움 같은 충동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이 감정이 영원할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그만 느끼게 하기 위해 뇌가 우리에게 행동을 자극하는 방식일 뿐 절대로 그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휴대폰이나 알람을 활용해서 1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 시간 동안 느끼는 감각이나 감정을 마주하는 겁니다. 공부하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을 때, 다이어트를 하다 자극적인 것을 먹고 싶을 때 딱 10분 동안만 우리에게 밀려오는 욕구의 파도를 느껴보세요. 하고 싶다는 욕구를 밀려오는 파도라고 상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마치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대화해보세요. 어떠한 갈망이나 감정도 결국에는 파도처럼 지나갈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0분의 법칙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대부분의 충동이 사라지며 원래 하려고 했던 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충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꼭 10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0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면 5분 아니면 2분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선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충동적인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이 충동은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오늘은 행동 디자인 분야의 권위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닐 이알이 말하는 산만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무수한 정보의 유혹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주의력은 쉽게 분산되고 더욱더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만함을 극복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10분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충동적인 감정이 밀려온다면 10분의 법칙을 실행해보세요. 10분이 어렵다면 5분, 5분이 어렵다면 1분만 도전해보세요. 충분히 연습하고 반복하면 아껴지는 시간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